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오늘 김 교수의 시애틀 이야기 프로그램 CC때때 첫 방송은 시애틀과 얽혀진 전 세계 최대 우주 항공회사 보잉 컴퍼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잉 회사 설립자 윌리엄 보잉은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자의 아들로 1881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 예일 대학을 나와 목재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사업 수완의 수단으로 미국 경제의 중심지인 동부 지역에서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나서 목재 사업이 가장 번창한 서북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대륙 횡단 기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기선을 타고 남미 대륙 최남단을 거쳐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 그 당시 서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시애틀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시애틀 인근의 호크임이라는 산림이 우거진 지역에 산판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속셈은 파나마 운하가 개통이 되면 대량의 목재의 운송수단이 수월하여지고 고급 품질의 목재를 미 동부 지역에 팔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목재 사업은 대성공을 하였죠. 당시 하늘을 나르는 라이트 형제의 화제가 세상에 떠들썩할 때 사람들은 비행기 정도는 대화의 주제 대상이 되어야 인정해 주었죠. 윌리엄 보잉도 이에 질세라 캘리포니아 마틴 비행기 학교에서 비행수를 배우고 마틴이 제작한 비행기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윌리엄은 사람을 잘 사귀는 성격이라 시애틀 대학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1916년 미 해군 고위장교 기술자 출신 조지 콘랜드 웨스트벨트였습니다. 그와 함께 BMW라는 회사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고 보잉사의 전신인 퍼시픽 에어로 프로덕트 컴퍼니를 설립하였습니다. 보잉이 처음 만든 비행기는 수상에서 이륙하는 수상 비행기였습니다. 시험 비행은 시애틀 옆에 붙어있는 유니온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일반이 보는 앞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윌리엄 보잉이 직접 조종관을 잡고 시험 비행을 하였고 결과 보잉 모델 넘버 1 BMW C 플랜은 성공적이었죠. 그때까지 이것이 향후 시애틀 경제에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던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꿨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해군은 50대 넘는 수량의 수상 비행기를 보잉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그 주문을 시작으로 시애틀은 국방산업의 도시로 탈바꿈하며 목재와 어업 등 1차 산업이 경제 중심이었던 도시경제가 제조업이 차지하는 2차 산업의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항공산업은 상업비행기 시대로 접어들어갔고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보잉은 다시 호황을 맞게 됩니다. 전쟁은 항상 새로운 발명품을 원하였지요. 새로운 발명품 제트 엔진 비행기의 시제기가 나올 즈음 한국 전쟁의 발발과 이어서 월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동안 보잉은 83,700명의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69년 닉슨의 독토린 선언으로 월남전에서 철수 계획이 발표되자 보잉은 단 한 대의 비행기도 수주받지 못하여 그동안 개발하였던 대형 여객선 747에 투자한 비용 등이 누적되어 20억 불의 많은 빚이 생기고 민간 상업 비행기에서도 맥도날드 더글라스 DC에게 경쟁이 지고 보잉의 운영 상태는 최악이었지요. 회사 측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1970년까지 83,700명이 되었던 직원이 1971년에는 27,000명으로 감축되자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시애틀을 떠났습니다. 지난날 비어있는 집이 1% 안 되던 도시에 빈집이 20%로 육박하여 가자 당시 시애틀의 방송 매개체는 Will the last person living Seattle turn out the light? 마지막으로 시애틀을 떠나는 사람은 전깃불을 끄고 가세요 라고 방송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슬픈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현재 시애틀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스타벅, 코스코 등 세계 굴지의 유통업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발달로 미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가 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보잉사가 있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